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연애를 넘어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을까요? 양당 대표들의 호감과는 달리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바른정당에서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죠?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끝까지 간다 슬로건을 결국 지키시면서 2번 연속으로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알아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최고위원 타이틀이 더 어깨가 무겁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를 넘어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그 정도세요. 예, 왜냐하면 보수 재집권의 길이 영영 다치느냐 마느냐. 네.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한테 좋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장성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 한 10몇 프로 되는 고정 지지층 말고는. 네. 네, 우리 바른정당 개혁 보수가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어내야 이제 보수 재집권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확고하신 거죠?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론 네. 저희 당 내에도 국민의당 내에도 이제 국민의당은 저희보다 의견 차이가 더 큰데 네네. 저희 당 내에서도 이제 지방선거 전이죠.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네. 선거연대로도 충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통합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통합을 전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통합 가능성은 열어두자. 네. 이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정책연대와 선거연대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손은 잡되 연대냐 통합이냐 이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으시군요. 예, 내부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당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호남 중진 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전응아들이 하는 것이라면서 원색적인 비난까지 했는데요. 기분이 유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 말 듣고 좀 웃었는데요, 솔직히. 원래 정치가 저기 똑똑한 사람한테 적합한 직종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런가요? 예, 정치는 좀 우직하고, 좀 이제 상식적이고, 상식이라는 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국민 정도 수준, 평균적인. 그러니까, 우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 미 정치에 적합하고, 또 이제 박지원 전 대표처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잔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이 국민들이 요즘 투명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리사욕에, 자기 개인적 욕심에, 네. 똑똑한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게 되면, 항상 이 전체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위한 정치에서 패가 망신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의 말이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상식에 기반해서 우직하고 소신있게 나가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고, 똑똑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한 길을 쭉 못 갑니다. 여건에 따라서, 정치적 부직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 바른정당 탈당하신 분들, 1차 탈당, 2차 탈당, 그분들도,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대의 명분을 그냥 저버리고, 그런 똑똑한 정치 한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보면. 근데, 우직하게 한 방향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눈앞에 이익은 안 보이잖아요. 그냥 대의 명분을 위해서. 정말 전응아처럼 쭉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고. 만약에 통합까지 이게 진전이 된다면 호남 중진 의원들까지 끌어안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바른정당의 과제라기보다는 국민의당 과제고 저희 당 내부 사정을 보셨겠지만은 일부가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실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 개인 지역구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에서 호남의 지지율을 올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 투항파가
일부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는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저희 당하고 다른 점은 저희 당은 한국당의 경쟁자가 약한 분들입니다. 이 9명 간 지역에. 예. 네, 우리 다선 의원들이 간 거 아닙니까? 예. 다선 의원들이 주로 3선 이상입니다, 대부분. 그러네요. 근데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은 대체로 초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있는 같은 지역의 경쟁자들이 다선이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희 당보다는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당으로 갈 유인이 좀 적다. 왜냐면 본인이 초선이고 그 경쟁자가 다선이면 지역 기반이 다선이 훨씬 민주당에 남아있는 분이 네.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작용하기 때문에 네.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듯이 한 20명 이상 나갈 수 있다. 네. 이건 상당히 좀 과장된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네. 이 큰 대의 명분이 맞느냐, 이걸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지. 네. 예, 그래서 문제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예. 이 자체가, 지금 시기에 명분이 있느냐, 이걸 국민들이 주로 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박지원 의원은 집단 탈당 가능성도 지금 내비친 상태고, 이러다가는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이 아니라 안철수 걔하고만 통합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호사가들은 이제 그렇게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보는데, 네. 문제는 명분인데요. 네. 두 집단이 똑같으면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없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좀 차이가 나야 됩니다.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일단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게 있죠. 예. 저희들은 호남 쪽은 없고, 네. 영남이거나 이제 수도권 그렇죠.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의 대선 후보 안철수, 유승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사람이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잘 안 맞을 거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네. 잘 안 맞을 거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JP 맞습니까? 근데 손잡고 정권을 만들고, 또 막판에 노무현 정봉준 두 분 잘 안 맞잖아요. 서로 정체성이 너무 다른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우리 바른정당도 중도 보수 이미지 아닙니까? 네. 저쪽 한국당은 약간 극우 이미지고, 그래서 중도 보수와 이제 이 중도권 정치가 네. 같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연대나 통합의 시너지가 있다. 꽤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계만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시너지가 크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지지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호남 쪽 여론조사를 해도 네. 이 통합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정체성 차이로 거론되는 부분이 햇볕 정책하고 호남 지역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양당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 열으셨던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허구적인 결인데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차이가 조금 있어야 되고. 네. 왜냐하면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보수 쪽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보수가 추진했던 대북 정책이 속된 말로 약발이 있었던 게 하나도 있으니까. 그랬으면 북한 핵 막았죠. MB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했던 대북 압박 정책 효과가 없었잖아요. 네. 오히려 그 사이에 북한 경제는 계속적인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햇볕 정책도 못 막았지만 북한 핵을 네. 압박 정책도 못 막았고 그래서 우리도 누구 비판할 처지가 아니라 내부 자성하고 반성해야 되고 또 국민의당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햇볕 정책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지금은 햇볕 버전 2, 햇볕 버전 3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수렴할 영역이 많고 또 안보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한미 간 동맹에서 네. 자동 개입 조항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남침할 경우 전쟁이 날 경우에 나토 같은 경우는 미국 자동 개입 조항이 있다고요. 예.
우리도 자동 개입 조항을 넣자. 이거는 뭐 저희보다 더 센 거기 때문에. 네. 안보는 오히려, 국민의당이 더 보수네. 그런 걸 느끼셨군요. 예. 그 바른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중도 보수 통합.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보수라는 용어를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보수라는 말의 이념성은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가 진보면. 네. 우리가 진보면은 뭐, 국민의당하고 통합이 아니라 민주당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네. 과거에는 한 40-50% 있었는데. 네. 요즘은 줄어가지고 한 30%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10% 내지 20%는 본인들이 이제 개혁 보수 쪽이다. 왜냐면 바른정당 처음 만들 때 한 20% 정도 이상 지지가 안 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1-20% 정도 개혁 보수층이 실제로 존재한다. 네. 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라고 하냐 마냐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개혁 보수가 대선 때 말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 추월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지지율이 상승했던 시기, 그때 그 상승분이 바로 네. 보수 쪽 개혁파, 보수 개혁파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한 거죠. 그걸 말하는 꼴통 우파라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홍준표를 지지를 했고, 그래서 그 개혁 보수를 뭐 표현 때문에, 네. 표현 때문에 뭐 꺼리는 분들이 조금 있던데, 네. 그거는 뭐 이 시너지가 나는 통합에서 좀 필수 불가피하다. 일종의 저희들도 사실은 국민의당 내 상당 진보적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도 좌우 대연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자 빼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개혁 좌파, 개혁 우파의 대연합이죠. 개혁 대연합이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네. 선거연대도 된다면은 예. 강하다고 봅니다. 그 보수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는 건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그건 안 되실까요? 우리가 이제 보수를 포기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용어에서 보수를 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보수에서 그거는 빠지는 거죠. 그거는 빠지는데 개혁적인 보수는 들어가는 거죠. 네. 그 국민의당하고 공동교섭단체 구성도 어제 혹시 세미나에서 얘기를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공동교섭단체라는 건 합당하지 않고 예. 교섭단체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당은 다르고. 네. 근데 그거는 국회법상 당이 달리하면서 당을 달리하면서 공동교섭단체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어쨌든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의 선거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책연대를 넘어서 일단 선거연대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보면은 국민의당 내에서 이제 합당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예. 선거연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일부 분들이 이제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예. 지금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손을 더 잡는 게. 네. 그분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선거연대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근데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이 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 이런 불만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당 내에서도 아직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제 토론을 안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MB 문제에 대해서, 네. 검찰 수사 내용이 아직 좀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장을 개진할 정도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인 부분이 있고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일단 법적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좀 그렇고요. 정치적인 부분은 박근혜 보수뿐만 아니라 MB 보수도 낡은 보수다. 낡은 보수고 우리 개혁 보수가 극복하고 청산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낡은 보수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 보수 시대를 열겠다고 할 때는 예. MB 보수까지 다 들어간다는 것이고 실제로 MB 보수의 주요 당시에 이제 정책 노선이었던 작은 정부, 네. 규제 축소, 규제
이제 이런 일방적인 규제 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실제로 경제, 민주화, 복지 이런 가치를 내세우면서 예.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MB 정부 때 이제 국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약간 권위주의적이었던 그런 권위주의적 보수도 예. 우리가 청산을 보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B 시대 때 보수를 극복하는데도 네. 힘을 기울일 겁니다. 근데 이제 법적인 심판, MB 구속 이런 부분은 뭘 근거로 구속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네. 명확하지 않아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다 됐지만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으로의 추가 탈당 혹시 더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질문들 드릴 때마다 자꾸 염장지르는 질문을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의원들 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당이 상당히 단합이 잘 돼 있다. 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척 남은 배인데, 네. 우리가 같이 죽고 같이 살자. 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프로 되는 고정 지지층 말고는. 네. 네. 우리 바른정당 개혁 보수가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어내야 이제 보수 재집권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확고하신 거죠?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론 네. 저희 당 내에도 국민의당 내에도 이제 국민의당은 저희보다 의견 차이가 더 큰데 네네. 저희 당 내에서도 이제 지방선거 전이죠.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네. 선거연대로도 충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통합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통합을 전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통합 가능성은 열어두자. 네. 이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정책연대와 선거연대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고. 만약에 통합까지 이게 진전이 된다면 호남 중진 의원들까지 끌어안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바른정당의 과제라기보다는, 국민의당 과제고, 저희 당 내부 사정을 보셨겠지만은, 네. 일부가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실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 개인 지역구 네.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에서 그 호남의 지지율을 올리는 게 네.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 투항파가 네. 일부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는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저희 당하고 다른 점은 저희 당은 한국당의 경쟁자가 약한 분들입니다. 이 9명 간 지역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연애를 넘어 결혼까지 꼴이날 수 있을까요? 양당 대표들의 호감과는 달리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바른정당에서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죠?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끝까지 간다 슬로건을 결국 지키시면서 2번 연속으로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알아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최고위원 타이틀이 더 어깨가 무겁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를 넘어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그 정도세요. 예, 왜냐하면 보수 재집권의 길이 영영 닫히느냐 마느냐. 네.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한테 좋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장성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 사리사욕에 자기 개인적 욕심에 네. 극복한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게 되면 항상 이 전체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위한 정치에서 패가 망신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의 말이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상식에 기반해서 우직하고 소신있게 나가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고,
똑똑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한 길을 쭉 못 갑니다. 여건에 따라서, 네. 정치적 부직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 바른정당 탈당하신 분들, 예. 1차 탈당, 2차 탈당, 그분들도,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대의 명분을 그냥 저버리고, 뭐 그런 똑똑한 정치 한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보면. 근데, 무직하게 한 방향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뭐 눈앞에 이익은 안 보이잖아요. 그냥 대의 명분을 위해서. 네. 정말 전응화처럼 쭉 해다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손은 잡되 연대냐 통합이냐 이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으시군요. 예, 내부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국민의당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호남 중진 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전응아들이 하는 것이라면서 원색적인 비난까지 했는데요. 기분이 유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아니, 그 말 듣고 좀 웃었는데요, 솔직히. 아. 원래 정치가 저기 똑똑한 사람한테 적합한 직종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아, 그런가요? 예, 정치는 좀 우직하고, 예, 좀 이제 상식적이고, 상식이라는 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국민 정도 수준, 예. 평균적인. 그러니까, 우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 미 정치에 적합하고, 또 이제 박지원 전 대표처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잔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이 국민들이 요즘 투명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